오늘은 자. 또 힘차게 또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지. 네, 이제 심차게 시작을 네. 해야죠. 예. 어, 근데 이렇게 마음 한쪽은 허전한 건 왜일까? 네. 내 마음에 넘버 10이 없어. 아, 참. 네. 메시가 떠났습니다. 떠난 사람은 떠난 것이고 남은 사람은 남아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되겠죠. 자,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남으로 인해서 바르셀로나는 리빌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트 메시 시대에 돌입했죠. 네. 네. 일단은 바르셀로나가 프리시즌을 메시 없이 보냈잖아요. 그렇죠. 네. 메시하고 계약이 종료된 거는 사실상 7월 1일부로 종료가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메시가 프리시즌은 제외되어 있는 상태였고 뭐 메시도 코파를 결승전까지 뛰면서 우승 차지하면서 또 휴식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 프리시즌 5경기를 치르면서 4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프리시즌 경기 내용이나 경기 결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유스 출신 선수들이 참 많이 기용됐는데 거기에서 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새로운 선수 영입생들도 또 팀에 빠르게 녹아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네, 잘츠부르크 전에서는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잘츠부르크 전에서는 무언가 쿠만 감독의 플랜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1대2로 패배했지만은 나머지 경기들에서는 모두 3골 이상씩을 넣으면서 상대를 제압을 했습니다. 특히 메시의 이별이 선언된 다음에 펼쳐진 조한 감페르컵에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물론 이 경기에서 가장 많은 환호를 받은 선수는 메시예요. 네, 그러니까 메시를 잊지 못하는 팬들이 메시를 계속해서 외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 여기다가 움티티도 쌍욕 받았죠. 그리즈만도 쌍욕 받았죠.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여하튼 유벤투스를 상대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만 이 경기에서 맨 오브 더 매치에 네트 골키퍼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벤투스의 공격을 네트 골키퍼가 잘 막았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 브레이스웨이트라든가 아니면 데파이라든가 그 리키프트라든가 프리시즌의 폼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벤투스를 만났어요. 반면에 유벤투스는 호날두가 제 컨디션이 아니더라고요. 프리킥은 날카로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프리시즌 경기 중에 하나 테스트를 잘 봤다. 요 정도로 이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프리시즌에서 나온 걸 토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프리시즌에서는 주 포메이션이 거의 4-3-3이었어요. 네. 다만 이제 유벤투스전에서는 4-2-3-1을 쓰는 모습이었고 물론 이제 경기 중에 또 3백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용이 부상으로 결정하는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네. 프리시즌은 그래도 돌아보면은 이번 시즌 플랜 A를 다시 4-3-3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요거를 좀 느낄 수 있었고 유스 선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올려서 기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바르셀로나가 원하는 포지션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박투박 미드필더, 또 하나는 왼발 센터백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영입이 되기 위해서는 선수단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발 센터백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움티티 렁글레가 다 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박투박 미드필더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적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거기다가 메시가 떠나갔음에도 메시의 그 엄청난 연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는 아직까지 라리가의 연봉 상한선을 지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구에로, 데파이, 에메르송, 에릭 가르시아 선수 등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불분명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인 방법은 라마시아에서 올리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다. 좀 슬픈 얘기죠. 네. 아니 근데 원래 다시 또 움티티 렁글레를 봐야 된다는 건 슬픈 얘기입니다. 이런 위기가 호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물론 이제 프리시즌에 많은 팀들이 유스 출신 선수들, 어린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주지만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쿠만 감독이 라마시아 출신들에게 기회를 줬죠. 그래서 저희가 뭐 가비도 한번 극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니코 곤잘레스도 또 쿠만 감독이 또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어린 선수들이 많이 기용되면서 두각을 보인 그런 프리시즌이 아니었나 생각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비는 나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즌에 활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니 메시가 언제 데뷔했는지 생각해보라고. 그렇긴 하지. 물론 가비가 메시급의 재능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팀에 필요하고 또 그만한 역량이 있으면은 기용될 수도 있으니까 두고 봐야죠. 그리고 네. 쿠만 감독이 빡투박을 원한다고 봤을 때는 데미르하고 콜라도가 출전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포지션상 거기다 데미르는 제가 보기엔 이번 프리시즌에 나쁘지 않았으니까. 데미르는 좀 더 위쪽에 기용되겠죠. 측면에서 기용될 수도 있고 또 유벤투스전에서는 중앙에 기용되기도 했는데 2선에서 또 데파이나 브레이스웨이트나 뭐 혹은 그리즈만이나 이런 선수들과 또 호흡을 맞추는 그런 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현재 아구에로가 2달 정도 부상을 당했잖아요. 아유 2달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신체적인 부상일까 친구가 떠난 심적 부상일까? 둘 다겠죠 뭐.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시즌에 바르셀로나 성공의 키는 아구에로가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상황에서도 팀은 돌아가요. 페드리가 있고 도용이 있고 멤피스 데파이가 있고 그리즈만이 있다면 팀은 돌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득점을 누가 책임져 주느냐. 물론 메시의 그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확실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선수는 없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치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사실. 그래서 이제 득점을 나눠 가져야 됩니다. 되지. 그러니까 그리즈만도 더 많은 골을 넣어줘야 되고 데파이도 더 많은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아구에로가 전방에서 많이 넣어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야, 그 아구에로는 너무 큰 짐이다 근데. 네. 근데 아구에로가 부상으로 시즌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리즈만이 유벤투스전 끝나고 나서 팬들의 야유를 팀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맨유하고 계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유 이왕 녀석 진짜.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즈만을 내보낸다 이게 좋은 선택일지. 이게 물론 재정적으로는 아마 오퍼가 오면은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축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리즈만까지 보내면은 굉장히 큰 타격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덴벨레가 부상에서 돌아온다면 덴벨레를 측면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덴벨레가 장기 부상인데 거기다 안수파티가 부상해서 돌아온다면 데파이를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한다. 나는 다 못 믿겠는데. 나도 그 얘기야.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수파티가 100% 컨디션이면 모를까. 안수파티도 그걸 너무, 장담할 수 없지. 너무 장기간 빠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덴벨레는 그 공수의 밸런스에서의 문제가 있고 그리즈만과의 역량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언제 누울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이게 정말로 리스크가 너무 크다니까.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리즈만이 나가고 다른 선수가 나가면서 메시가 남은 게 저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지금 메시가 나갔잖아. 그래. 그럼 메시가 나간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이미 끝난 일이잖아. 그러면은 빨리 그리즈만이라든가 누구를 잡고 어떻게 조합을 짤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르셀로나가 그동안 오른쪽 측면에서 뛸 수 있는 메시에 가려진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른쪽 선수가 없을 수도 있어. 그리즈만까지 보내버리면 그렇지. 뭐 데미를 쓰고 콜라도 쓰고 이래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는 데미르의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너무나 무게감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메시에서 데미르로 바뀐다는 그렇지. 그리고 그리즈만을 보낸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이적료로 쓸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죠 지금은. 여기다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 시즌 바르셀로나의 성공의 키는 저는 아구에로가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구에로가 부상이 너무 잦잖아요. 그러면은 아구에로가 최전방을 책임지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자리를 누구로 메우느냐? 브레이스웨이트 아니면 그리즈만이거든요. 지금 데파이를 쓰는 것으로 봐서는 데파이는 약간 메시 쓰듯이 왼쪽에 뒀다가 안쪽으로 치고 나가면서 플레이를 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전방 쪽에는 그리즈만 또는 브레이스웨이트를 둘 가능성이 좀 더 큰데 브레이스웨이트를 떠나보낸다? 이건 저는 이해는 돼요. 왜냐면 안수파티가 돌아올 거니까. 덴벨레가 돌아올 거니까 그 사이에 뭐 데미르라든가 콜리아도를 활용하면 되지. 근데 그리즈만을 떠나보낸다는 거는 이건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확 떨어지죠. 물론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연봉을 줄여야 되니까 그리즈만도 고액 연봉자니까 처리를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과연 메시를 떠나보내고 그리즈만을 동시에 떠나보낸다? 그럼 우리에게는 쿠티뉴 덴벨레가 있나? 정말 깝깝하다. 제가 사실은 이스타 TV 가서 괜찮을 듯 싶다.
물론 메시가 떠난 빈자리는 너무 크다. 그리고 메시만큼 득점을 책임져주는 선수는 없다. 그런데 그래도 우승은 어렵겠지만 4위 안에는 들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단 미드필더 라인에 더용, 페드리, 부스케츠는 이미 어느 정도 합격점을 받은 상태다. 부스케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스템으로 메워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다가 네. 메시가 나갔으니까 공격 쪽에서의 기동력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고, 기동력이 올라간다는 것은 1차적인 압박의 강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수비의 부담을 덜어주겠죠 그만큼. 네. 예.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에서 오른쪽에 에메르송 왔고, 그리고 에릭 가르시아 왔잖아. 여기다가 뭐 아라우가 정상 컨디션이면, 그러니까 부상이 없다면, 제 역할을 해준다면 피케, 아라우, 에릭 가르시아로 돌려도 되거든요. 물론 에릭 가르시아가 올림픽 출전 때문에 테스트를 못 본 게 아쉽긴 하지만 여하튼 바르셀로나 시스템을 알고 있는 선수니까 그러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렁글렛도 나올 수 있겠죠. 움티티는 버려야 돼.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공격 쪽의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왼쪽에 데파이란 말이야. 지금 상황에서는 프리시즌에 쓴 걸로 봐서는 왼쪽에 데파이, 오른쪽에 그리지만 호흡이 나쁘지 않다고. 좋아. 예, 그림이 괜찮았어요. 예. 이렇게 되면 전방에 누구냐야. 근데 전방에 브레이스웨이트, 전방에 진짜 누구 써야 되지? 아구에로가 있으면 내가 생각에 아구에로가 그래도 괜찮으면 아구에로가 낫다. 나는 거야. 괜찮은 거야 아구에로가 있으면.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수파티가 돌아오면 4-2-3을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구에로, 안수파티, 데파이, 그리즈만. 뭐 그것도 괜찮죠. 그 밑에 예. 페드리, 더용. 위치는 뭐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서로 또 스위칭이 자주 가는 선수들이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그리즈만이 없고 아구에로가 부상으로 없으면 이게 무게감이 확 떨어지지. 확 떨어지는 거죠. 졸지에 대파이 믿고 가야 되는 판국이 될 수도 있어. 아 진짜 데파이가 에이스가 되는 상황이 돼. 아니 데파이랑 그리즈만이 같이 더블로 서는 이 그림이랑 데파이 혼자 서는 그림이랑은 또 다르거든 이게. 예. 그리고 데파이는 분명히 뭐 프리시즌 잘 보내고 있지만은 신입생이잖아. 새로운 그래. 선수잖아. 그래. 그에 대한 이제 라리가 적응이라든지 스페인 문화 적응이라든지 이런 축구 내외적으로 적응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야. 아 정말 좀 슬프다. 그래 그런 과정에서 이 선수한테 축구적으로도 또 많은 짐을 안겨준다? 이건 또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네 여러 가지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선수단 정리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바르셀로나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렇지. 네 그리즈만이 남고 아구에로가 건강하다면 이거 나쁘지 않다. 여기다 이제 선수단 정리만 하면 된다. 피아니치, 쿠티뉴, 움티티, 뭐 렁글렛까지 정리가 된다면 왼발 센터백 데리고 와도 되고 이러니까 선수단 정리만 이루어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만약에 그리즈만이 떠난다? 그 가운데 영입이 없다? 그럼 이거는 위험하다.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메시가 떠나면서 메시 없는 바르셀로나가 됐어요. 근데 메시가 떠나면서 마치 연쇄 이동처럼 또다시 비중이 있는 선수가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 팀은 재정이 나쁘고 야망이 적은 팀으로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지만 안 되는 얘기인데 한다고? 네, 어. 만만하게 본다는 얘기야. 그치. 다른 클럽이 만만하게 볼까? 일단은 메시가 떠난 그 자체만으로 이전보다 훨씬 만만하게 볼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바르셀로나 하면은 애들이 쫄고 나왔는데 이제는 야 쟤네 그냥 안 돼. 뭐 메시도 메시도 없어. 없잖아. 우리 그냥 맞불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도 있어. 여러분 진짜. 2000년대 초반에 유로파리그 가고 막 이랬을 때 그때 엄청 만만하게 봤습니다. 그때 막 바르셀로나를. 유에파컵 가고 그러던 시절 아니야? 그때 유로파리그도 아니야? 유에파컵이야. 네, 한 시즌인가? 한 시즌 그랬나? 2시즌 그랬나? 하여튼 그랬을 때 엄청 만만하게 봤습니다. 그치. 근데 그러면 어려워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르셀로나의 강점 중에 하나는 때린데 또 때린 거잖아. 그게 메시가 있었으니까 가능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상대의 사기, 투지 이런 거를 다 끊어놓는 거예요. 그렇지, 꺾어 놓는 거지. 아예 그냥 니네는 졌어. 패배 인정해. 이런 축구를 우리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메시도 없어.
해볼만해. 이렇게 시작하면은 야 바르셀로나 상대로는 템팩 세우고 그냥 0대0 작전으로 가면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야 바르셀로나 수비가 여전히 움티티 들어. 야 걔는 해볼만하지 않니? 런글레 실수 또 끌어내면 되잖아. 야 공중볼 런글레한테 붙여. 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있는 자원을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잘 선택해서 내보낼 선수를 내보내야지. 지금 그래 밉지 미워. 아니 덴벨레 그리즈만 쿠티뉴 어떻게 보면 팬들 입장에서 다 밉지. 난 움티티를 향한 그 야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된다니까. 야 내가 데시벨 엄청 높일 수 있었는데 밉지. 미워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한 시즌은 미워도 다시 한번 한 시즌은 필요하니까 같이 가서 가줘야지. 내 얘기는 뭐 움티티 다 안고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즈만 얘기입니다. 그리즈만 얘기. 나머지는 다 쳐내고요. 선택적.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택적 야유, 선택적 사랑. 바르셀로나가 시즌 초반 일정이 안 좋아요. 네, 일정이 안 좋은데 일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팀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시즌 초반 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계속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잘 넘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소시에다드전 주말에 펼쳐지는데 데파이 활약 기대합니다. 데파이 괜찮아. 네, 아니 소시에다드가 라인을 올린다는 점을 봤을 때 데파이가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유벤투스 저는 또 괜찮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데파이가 그런 거 있어요. 이 터치나 플레이 자체가 이렇게 깔끔하고 완벽하고 정교하진 않아. 이렇게 좀 튀고 그런 건 있지만은 에너지가 있고 또 약간의 기교도 있으면서 이것저것 좀 다 할 줄 알아. 이게 이제 육각형이 큰 육각형은 아닌데 육각형이라는 뜻인데 요게 또 잘 발휘되면은 팀으로서는 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거든요. 네. 저는 이번 시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페드리가 이제 올림픽 은메달 따고 왔잖아요. 바로 합류한대요. 좀 쉬라 그래. 자기가 합류하고 뛸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래도 야 너는 그냥 쉬고 와라고 감독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쿠만 감독이 조금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 무조건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엔 차기 넘버텐은 페드리입니다. 여기서 페드리 부상당하면 나 진짜 울 거야. 나 진짜 방송에서 운다 페드리. 진짜 페드리 네가 알아서 좀 쉬어라. 아니 그냥 나는 페드리 지금 몰골이 너무 좀 안 됐어. 그래. 누가 16살로 보냐고 걔를. 그래서 그냥 좀 쉬고 왔으면 좋겠어. 먹을 거 좀 맛있게 많이 먹고 좀 쉬고. 그리고 패들이 부상당하면 나 진짜 울 거고 그리고 아구에로 재활에 힘써라 게임하지 말고. 내 생각에 아구에로 그냥 전반기 날렸어. 아구에로 그냥 후반기에 등록하는 게 나아. 안 돼. 전반기에서 해결사가 필요해 이 상황에서. 아니 지금 영입생 4명 맞나요? 이 영입생들을 다 등록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중에 만약에 선택적으로 등록해야 된다면은 아구에로는 마지막 카드야. 내 생각에. 그렇지 부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힘들다. 한숨 나온다. 나는 그래도 이번 시즌에 유스 선수들 좀 보는 재미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게 생각만큼 암울하진 않을 거다.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스타TV 가서 되게 희망적인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어? 그냥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제 메시가 없는 상태에서 전술을 짜니까 쿠만 감독도 전술적인 활용폭이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기동력이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은 따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날 바로 이제 아구에로 부상이 날짜가 나온 거예요. 한 10일쯤가 12주 부상이라는 날짜가 나왔고 또 그리즈만 메뉴 이적설이 또 나온 거죠. 아니 그래도 바르셀로나 팬분들 또 얘기도 들어보고 저도 지켜봐온 결과로 보면은 데파이 그리지만 또 야 호흡이 괜찮다. 이걸로 또 원투펀치로 가면은 또 한두 시즌은 또 잘 버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 네. 근데 여기서 그리지만이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네. 사실 한두 시즌 버티는 게 중요해요. 그치. 그러면서 네. 또 재정적인 재정적으로, 문제도 또 해결하고 또 팀도 갖춰가면서 또 다시 일어서기 위해 준비를 하는 거죠. 예.
시즌은 다가왔습니다. 네. 바로 이번 주말부터 개막을 하는데 야, 빠르다. 하지만은 벌써. 바르셀로나 선수단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르셀로나 선수단 정리가 맞춰졌을 때 다시 한번 바르셀로나의 이번 시즌을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직도 하나도 안 갔더라. 하나도 안 갔어. 야, 그래 왜 이렇게 장사를 못해? 애들이 버티기 있어. 버티기 해. 왜냐하면은 여기가 일단은 클럽 명성도 있고 자기 주급도 많이 받거든. 좀 나가라 얘들아 이제. 너네 힘들다. 축구 하고 싶지 않니? 그래 축구 좀 해라. 축구 좀 그래. 나가서. 진짜.